고피라는 농부가 밭에서 한숨을 쉬며 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이었지만 그의 밭에서는 어떤 곡식도 수확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일을 어쩌지? 오늘도 수확한 게 하나도 없네. 이제 어떡하지? 왕국에 농작물을 바치지 못하면 큰일인데. 어느 날 고피가 그 황량한 밭 매는 일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의 낫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이게 뭐지? 그는 계속해서 파보았고 거기에는 웬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왜 내 밭에 있는 거지? 안은 또 비어있네. 고피는 애쓴 보람도 없이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 또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항아리에 낫을 던진 후 나무 밑에서 쉬려고 누웠지요. 잠시 후 집에 낫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글쎄 그 항아리에 100개도 넘는 낫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괭이는 하나뿐이었는데. 고피는 낫으로 가득 찬 항아리를 비우고는 이번엔 그 안에 삽을 한번 넣어보았어요. 그런데 웬걸 항아리 안에 곧바로 삽이 100개나 생겨버렸답니다. 아니, 이게 설마 마법 항아리?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고피는 놀랍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그 항아리를 가져갔지요. 그는 기대에 차서 달걀을 항아리에 넣었어요. 그러자 항아리에 달걀이 한가득 채워졌어요.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네. 이번엔 사과와 빵을 넣었어요. 그러자 그 항아리는 정말로 많은 사과와 빵을 만들어냈답니다. 저 돈도 안 되는 농사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왕국 시장에서 몇 배나 많아진 제품을 팔기만 하면 되는 걸. 매일 고피는 왕국으로 가져갈 물건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매일 새 물건으로요. 한 번은 옷, 그 다음 날은 야채, 또 그 다음 날은 콩. 마법 항아리에 뭘 넣든 몇 배로 만들어졌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성공한 것이 너무나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왕의 병사들에게 고피를 일러 바쳤어요. 다음날 병사가 몰래 고피를 미행했어요. 고피는 아침에 왕국 시장에 갖다 팔 병아리 한 마리를 마법 항아리 속에 던졌어요. 잠시 후 항아리에는 병아리 수백 마리로 가득 찼고 이를 본 병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백 마리의 병아리가 고피의 집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한 마리가 실수로 항아리 속에 또다시 들어가서는 또 수백 마리가 생겨났어요. 고피의 머리뿐만 아니라 의자 아래, 심지어 접시에도 있었죠. 병사는 즉시 왕에게 달려가 그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어요. 왕은 고피와 마법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왕 앞으로 간 고피는 왕이 그의 항아리를 왕국의 보물로 빼앗자 무척 당황했어요. 이 마법 항아리를 한번 보자. 날 부자가 되게 해주겠지. 왕은 마법 항아리로 가서 허리를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전하, 조심하세요. 그때 하필 왕이 미끄러졌어요. 그는 중심을 잃고는 항아리 속으로 빠져버렸죠. 안 돼! 전하가 항아리 속에 빠져버렸어. 몇 분이 지나자 100명도 넘는 왕이 생겨나 홀을 채웠어요. 병사들은 누구 말에 복종해야 할지 헷갈렸어요. 왕들은 자신이 진짜 왕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싸웠답니다. 내가 진짜 왕이라니까. 아니라고, 나라고, 나야. 그만, 내가 왕이야. 이를 본 고피는 이 항아리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혼란을 틈타서 겨우 궁전 밖으로 항아리를 갖고 나왔어요. 그는 곧장 절벽으로 가서
그 항아리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답니다. 그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나더니 금세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이후 고피의 밭에는 작물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고피는 땅이 비옥해지기 위해서는 마법이 아닌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영원히 부자로 살았답니다. 외눈박이, 두눈박이, 새눈박이. 옛날 멀고 먼 곳에 어떤 늙은 노인이 그녀의 세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눈이 하나뿐이었고 둘째 딸은 눈이 3개나 있었고 오직 막내딸만 2개였답니다. 세 자매의 엄마인 늙은 여인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녀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마워요. 막내딸에게만 항상 집안일을 시키고 살림을 하도록 했어요. 그토록 무능하고 쓸모없다고 무시하면서도요. 심지어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부르지 않았답니다. 엄마, 두눈박이는 우리랑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난 그렇게 엄마는 그녀의 두눈박이 딸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구나 항상 모두가 식사하고 남은 음식만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막내는 친절하고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두눈박이 막내에게 왔어요. 그리곤 그녀들의 더러운 빨래를 막내에게 던지며 모욕을 했죠. 이거 깨끗하게 못 빨겠니? 다시 빨아와. 두눈박이 막내는 집을 나오며 울었어요. 또다시 빨래를 하려고 강으로 갔어요. 언니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눈박이 막내가 울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은 빛나는 옷으로 두눈박이 막내를 놀래켰지만 하지만 얼굴은 가린 채였답니다. 두눈박이 소녀야, 왜 울고 있는 거니? 저 집에서 막내인데요. 엄마와 언니들이 저더러 쓸모없다고 하면서 저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밥도 먹고 남은 찌꺼기만 주고요. 슬퍼하지 말거라, 아름다운 소녀요. 이것 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건 마술 지팡이인데 소원을 빌고 지팡이를 3번 흔들면 이루어질 거란다. 3번이야. 두눈박이 막내가 소원을 비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답니다. 이 요리들 좀 봐. 모두 따뜻하고 신선해. 감사해요. 두눈박이 막내는 며칠 동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식사를 다 하면 지팡이를 2번 휘두르렴. 아름다운 두눈박이 소녀여, 기억해, 딱 2번이야. 요정은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사라졌어요. 두눈박이 소녀가 식사를 마치고 마법 지팡이를 2번 흔들었더니 테이블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배가 불러.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이 마법 지팡이를 언니들과 엄마가 못 보게 숨겨야 할 텐데 안 그럼 날 괴롭힐 거야.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지팡이로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는 남은 음식들이 있었지만 소녀는 이미 배가 불러 먹지 않았어요.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디디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갔죠. 그녀는 물가에 가서 지팡이를 흔들고는 배가 부를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먹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를 보자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쟤는 왜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웃는 거지? 이상해. 더구나 요즘엔 남은 음식도 먹지 않고 말이야. 다음날 질투가 난 언니들은 막내가 나갈 때 뒤따라갔어요. 잠시 후 두 눈박이 동생은 물가에 도착했죠. 그녀는 소원을 빌며 지팡이를 3번 흔들었답니다. 그렇게 차려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걸 본 언니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죠. 저렇게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구나. 참나. 그것도 우리랑 같이 먹지도 않고 말이야.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언니들은 집으로 달려와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두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화도 났어요. 식구들은 두 눈박이 막내가 돌아오기 전에 숨었어요. 그리곤 소녀가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지팡이를 낚아채서 반으로 부러뜨렸답니다. 안 돼요. 왜 부러뜨렸어요, 엄마? 우리가 집에서 배고파 쓰러져 있을 때 넌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니. 이 집에는 이제 네가 먹을 건 없어. 알겠니? 두 눈박이 막내는 너무 화가 나서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울었어요. 바로 그 순간 신비한 한 착한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울지 마라, 아름다운 두 눈박이 소녀요. 이 지팡이 조각들을 가져다가 달빛 아래에 묻거라. 그럼 다시 웃게 될 거야. 신비한 착한 요정은 두 눈박이 소녀가 요정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답니다. 두 눈박이 소녀는 곧장 나가서 요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날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이 자라는 나무가 지팡이를 심은 곳에서 자라 있었어요. 모두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눈이 부셨죠. 두 눈박이의 엄마와 언니들은 나무로 가서 과일을 마구 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과일에 닿으려 할 때마다 나뭇가지는 점점 위로 뻗어 올라갔답니다. 이를 본 두 눈박이는 곧장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두 눈박이 소녀는 팔을 나무 쪽으로 뻗었어요. 과일을 줘서 나를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요. 예쁜 주문을 외치자 그 나무가 소녀가 쉽게 과일을 딸 수 있도록 가지를 구부려 주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박이 소녀는 과일을 따서 엄마와 언니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질투심에 불타올랐어요.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주렴. 이 반짝이는 나무야.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야. 빨리! 하지만 그 나무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에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왜 두 눈박이 막내 주문에만 반응하는 거지? 뭐야? 바로 그 순간 아주 잘생긴 기사님이 말을 타고 질주하여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나가, 두 눈박이. 너는 덤불 속으로 숨으라고. 네 이기심으로 우릴 망신 주지 말고. 불쌍한 두 눈박이는 땅 과일들을 안고 정말로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사가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나무 쪽으로 오더니 놀라워하며 쳐다봤어요. 와, 나무 주인이 내게 이 나무에 멋진 은가지를 준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텐데. 실례지만 우리가 주인이랍니다. 은가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는 과일을 따려고 점프하고 또 점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심지어 나뭇잎에도 닿지 못했답니다. 이 나무가 당신 거라고 하셨나요? 그럼 왜 과일을 하나도 못 따고 있는 거죠? 두 눈박이 막내는 나가서 과일을 같이 나눠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언니들 때문에 그대로 숨어서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신비한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두 눈박이 소녀여, 나뭇잎을 따서 너의 마음에 새기렴. 알겠지? 또 두려움 없이 그 기사님을 보거라. 두 눈박이 소녀가 요정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녀의 낡았던 옷이 밝게 반짝이는 드레스로 변했어요. 그렇게 곧장 숨어있던 덤불에서 나왔고 한가득 과일을 안고 기사와 마주하게 되었죠. 기사는 너무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어 두 눈박이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은가지와 황금 과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눈이 아름다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두 눈박이 소녀는 기사의 청혼을 바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서로 껴안았어요. 이 광경을 본 질투 많은 언니들과 엄마는 두 눈박이 막내에게 사과했답니다.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해. 네가 어려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한 것도. 그치만 넌 순수하고 정말 착한 아이야. 미안해, 동생아. 두 눈박이 막내는 언니들과 엄마를 용서했어요. 걱정 마세요. 은나무는 이제 언니들 거예요. 마음껏 과일을 따서 드세요. 마음씨 착한 두 눈박이의 말이 끝나자 신비한 요정이 은빛 나뭇잎에서 나타나 자신의 얼굴을 처음 드러내 보였어요. 두 눈박이는 요정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요정은 눈이 세 개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다르게 생겼어도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죠. 기사와 두 눈박이 소녀는 말에 올라타고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나갔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마을에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남매가 살았어요. 동생의 이름은 해리였는데 굉장히 잔나꾸러기였죠. 소녀의 이름은 셀리였어요. 셀리는 무척 똑똑하지만 잘 까먹기도 했어요. 해리와 누나인 셀리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이들은 자주 배고픈 채로 잠들곤 했죠. 심지어 배가 아프기까지 해서 쉽게 잠을 자기 어려웠답니다. 어느 날 셀리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어요. 밥 못 먹은 지 벌써 며칠이 된 것 같아. 너무 배고프다. 셀리는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공원으로 산책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물을 마시려고 물통도 함께 챙겨서 나갔죠. 잠시 후 셀리는 좀 쉬면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 앞에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여자는 아주 천천히 셀리에게 다가갔죠.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다우. 제발요. 물론이에요. 여기 있어요.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 늙은 여자가 물을 마시자 갑자기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이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름다운 소녀요. 어서 소원을 빌어봐요. 요정님, 제 남동생 해리와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좋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을 보세요. 마법 그릇을 발견할 거랍니다. 마법 그릇이요? 네.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라고 말하면 아주 따뜻한 죽이 요리될 거예요. 만약 그만 요리해. 배불러. 라고 말하면 요리를 멈출 거예요. 이제 남동생이랑 함께 항상 배부를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요정님. 가기 전에 마법 그릇을 요리하게 하는 마법 주문을 잊지 마세요. 셀리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요정이 말한 대로 식탁 위에 그릇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근데 누나, 이 예쁜 그릇 어디서 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해리. 이건 말이야, 마법 그릇이래. 근데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 근데 무슨 마법이야?
이제 조용히 잘 지켜봐.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마법 주문을 외우자 그 그릇은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아주 달콤한 죽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릇이 정말 마법 같네. 이제 우리 안 굶어도 되겠다. 해리와 셀리는 한두 그릇으론 부족해서 달콤한 죽을 10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렇게 배가 불러지자 셀리는 마법 그릇에게 요리를 그만하라는 주문을 걸었답니다. 아, 이제 진짜 배부르다. 죽이 진짜 맛있었어. 이 죽은 매일 먹을 수 있겠어. 넌 내가 이 마법 그릇을 어떻게 얻었는지. 셀리와 해리는 이 달콤한 죽이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었지요. 어느 날 셀리는 외출하기 전에 남동생 해리에게 어떻게 요리를 멈추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해리, 진짜 중요한 걸 말해야 돼. 이쪽으로 와봐. 어서. 해리는 누나가 불러도 무시해버리고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셀리는 동생에게 갔죠. 하지만 바로 그때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어버렸어요. 셀리는 건망증이 심했거든요. 거기 왜 서 있는 건데? 나 졸립다고. 진짜 중요한 걸 말하려고 했는데 뭐지? 또 까먹었어? 대단하다 진짜. 물고기 기억력이네. 너 놀리지 마, 해리. 어쨌든 나 갈게. 밖에 나온 셀리는 해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기억났어요. 이제 생각났다. 마법 그릇 멈추게 하는 마법 주문을 말하는 걸 깜빡했네. 설마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일어나진 않겠지.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해리는 셀리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죠. 배가 고팠거든요. 요리의 그릇아, 따뜻한 요리해줘. 마법 그릇은 즉시 데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은 달콤한 죽 냄새가 다시 풍겼어요. 해리는 커다란 그릇에 담긴 달콤한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요리를 멈추게 하고 싶었죠. 와,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아침 다 먹었는데. 멈춰라 그릇아. 요리하지 마. 멈추라고. 하지만 마법 그릇은 요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 멈추라고. 야! 그래도 마법 그릇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죽을 만들었답니다. 안 돼. 어떡하면 좋지 이제. 그릇이 계속 요리를 하네. 그릇이 고장났나 봐. 어떡하면 좋아. 해리가 뭐라고 하든 그릇은 계속해서 달콤한 죽을 만들어냈어요. 셀리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죽을 만들어서 집이 거의 죽으로 가득 찼죠. 해리가 아직 안 깨어났겠지?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셀리는 현관문을 열 수 없자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봤어요. 집 전체가 찐득찐득하게 죽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죠. 셀리의 동생 해리가 죽을 해먹고 마법 그릇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게 분명했어요. 도와달라고. 어떡하면 좋아. 해리! 셀리, 나 좀 도와줘. 죽을 것 같아. 그만 요리해. 나 배불러. 셀리는 마법 주문을 외워 마법 그릇이 죽을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었어요. 덕분에 해리는 겨우 살 수 있었죠. 다행이다. 고마워 셀리. 이제 많은 죽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 집 완전히 죽이 돼버렸어. 셀리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셀리는 곧장 밖으로 나가 이웃에 사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들 셀리의 집 앞에 줄을 섰죠. 해리가 맛있는 죽을 그릇에 담으면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구나 셀리. 우리한테 먹을 걸 주다니 말이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해리와 셀리는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무척 행복했어요. 배고픈 이웃들을 돕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그때 불쌍해 보이는 어느 늙은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사실이구만. 마법 죽그릇.
며칠 동안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나한테 이 죽그릇을 주면 안 되겠어. 제발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셀리? 마법 그릇을 주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해리. 이분의 아이들이 배고프잖아. 이 세상 아이들은 배고프면 안 돼. 이 마법 그릇 댁으로 가져가세요, 아저씨.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은 나를 도와줬던 요정이잖아요. 두 분은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해리, 셀리. 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아저씨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했죠. 여러분은 이 마법 그릇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이 마법 그릇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정말요? 와, 만세! 그때부터 매일 해리와 셀리는 계속해서 죽을 만들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나눈 죽은 따뜻한 마음씨만큼이나 달콤해졌죠.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배가 불러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